네, 다음 주가 추석인지 의심되는 날씨입니다. 네, 오늘 너무 더워서 찾아봤더니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폭염 경보도 내려졌는데, 9월에도 이렇게 경보가 발령된 게 2010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역대급 폭염에 아직도 에어컨 틀고 주무시는 분 많은데요. 이 때문에 지난달 전기요금 전년 대비해서 13%나 늘었고요. 특히 작년보다 10만 원 넘게 전기요금이 늘어난 가구도 38만 호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전력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앞으로 전망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한국전력 하면 유틸리티 재미없어서 방어주는 재미없어서 매매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최근에 한국전력이 시장 대비 선방했던 그 폭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새에 18%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틸리티 경기 방어여서 재미없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불안할 때는 사실 그 대안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무더위 때문에 좀 전기요금 많이 나오시죠? 네, 저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고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저 잘 때 에어컨 틀고 자거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끌 수가 없는 너무 맞아요. 더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까지 더 미칠 수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전력 수요가 여름이나 겨울에 많습니다. 이런 성수기이기 때문에가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가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최근에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경기 방어주로서 지금 가스 유틸리티 이쪽이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전력 수요가 많아도 지금 한국전력이 웃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네. 두 가지로 짚어드리면 첫 번째로 파는 건 많이 파는데 세일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계 특별요금이라든지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완화제 이 누진세 완화 구간을 좀 늘리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으로는 지금 기초수급자 가운데서 지금 31만 가구 넘게는 전기요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런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전기요금이 워낙 싸다라는 게 될 텐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랑 지금 외국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달에 얼마나 쓴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은 2배가 나오고요. 독일에서는 전기요금 3배 넘게 나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전력 지금 적자 규모가 200조 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메우려면은 첫 번째 한전채를 발행해서 이걸 메우든지 두 번째는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사실 채권을 발행해서 적자를 메우는 건 언발의 오줌 누기니까 전기요금 인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같은 맥락에서 있는 겁니다. 민생 물가와 직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물가를 위해서 전기요금을 계속해서 올리기는 좀 부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전의 적자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런 손정막 구축에 대해서도 제때 하지 못하는 재무적인 답답함도 있다 보니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산업부 장관도 거의 공식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좀 시사를 한 바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영마진이 해소되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자 규모가 상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올해 말에는 지금 킬로와트 시당 10원, 또 내년에는 5원 이 정도는 올려야지 지금 KPX라고 해서 자본 지출을 그나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하면 말씀 주신 대로 물가라든지 워낙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정부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모두 인지하면서도 지금 칼을 빼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전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닌데 이 연료비 조정 단가라고 해서 매 분기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이 단가를 올리는 건데 사실 최근에 이 원료값이 내렸음에도 전기요금은 보시는 것처럼 동결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식으로 좀 적자를 메우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전기요금은 동결이다라는 점이 가장 압박이 되겠고요. 다만 지금 통상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올린다 이런 여론을 할 때도 저항감이 많이 나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취재하면서도 가장 많이 들은 게 그래도 여름 지났잖아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름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이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들 본격적으로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는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기요금이 오른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가게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 좀 부담이기는 합니다만 맞습니다. 지금 한국전력 자체를 봤을 때는 전기요금 인상이 좀 필수적이지 않나,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인상을 했을 때 한국전력의 이런 적자라든지 좀 답답함을 해소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한국전력이 제대로 좀 숨통을 틀 수 있는 건 맞을까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 매크로 환경은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전력은 유가가 1달러 내려가면 연간으로 한 2,900억 정도의 비용 절감이 나오고요. 환율도 한 10원 하락하면은 연간으로 네. 2,400억 정도
그런 비용 감소가 되고요. 특히 부채가 200조가 넘잖아요. 그런데 25bp만 인하해도 연간 3,300억 정도의 이자 비용 감소가 나타나고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환경은 좋아요.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4분기경에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뭐 정부에서도 좀 우호적인 이런 정책들을 지금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기정사실화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름철 성수기인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이제 3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3분기에 처음으로 10분기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분기 1조 네. 이상의 이익을 유지를 해오다가 이번에 실적도 이렇게 좋고 거기다 또 전기 요금까지 인상까지 더해진다면은 뭐 충분히 그래도 매력적인 그런 주가는 될 수 있다. 한국전력은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하락에 금리 인하, 원달러 환율 하락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우호적인 여건은 맞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 일단 지금 뭐 방어 성격까지 더해지면 이사님 같은 경우면 사시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한국전력 같은 종목은 잘 관심이 없었어요, 평상시에. 근데 최근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정도로 일단은 뭐 시장도 다소 조금 변동성도 심하고 네. 거기에다가 일단 어떻게 보면 나름의 뭐 탄탄한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시장의 인식도 유틸리티 또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들 또 연말 물론 이제 배당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기대감들까지 더해지고 있는 섹터이긴 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충분히 뭐 실적적으로도 매력이 네. 많은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시장 불안할 때 단기 해지 전략으로 한국전력도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화하는 지금 과정에서 관심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전력 한마디 정리해 볼까요? 사실 뭐 전기요금 인상하는 게 저한테도 부담이고 많은 가게에 부담이겠지만 네.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요금을 후대에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동결이 돼 있지만 연말에는 조금 인상 기대감을 들면서 제가 노래 가사입니다. 전기요금 얼어붙지 않을 거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얼어붙지 않을 거야. 네, 한국전력 주가에는 좋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정재홍 그리고 정호진 기자와 함께했고요. 김성진 이사는 잠시 후에 더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